자, 이제 83쪽 보십시오. 자, 83쪽에 이제 공급을 보시면 이제 공급의 개념,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공급. 자, 이거 체크해 드린 대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과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은 종속 변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괄호 2번에 공급 결정 요인에서 독립 변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렵게 출제한다면은 이런 표현을 넣어서 이제 지문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뭔 뜻이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밑에 공급 결정 요인의 당해 재화의 가격 1번 요것만 공급량 변화 요인이고요. 2번, 3번 나머지 내용들은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요걸 이제 뒤에서 또 할 건데요. 자, 일단 그 기출 문제를 좀 볼까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 지구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얼마든지 부동산 공급 조절할 수 있겠죠.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 이거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그렇죠. 이게 매달 200만 원씩 하는 임대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첫 달에 2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하고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살 수 있는 물건하고 어떻게 해요?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해 버리면은 살 수 있는 실제 그 물건의 양이 줄어들죠.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인건비가 내려가고 자재 가격 내려가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이 커지겠죠.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이 줄겠어요, 늘겠어요?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은 늘어나겠죠. 근데 수익을 감소시킨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의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주택을 공급할 때 토지라는 것은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3번에 이제 공급 곡선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공급 곡선이란 다른 공급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해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공급 곡선은 그 재화의 가격 수준에 따라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 공급 곡선은 형태가 이제 우상향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가 최대 이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생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가격에서는 이만큼 생산할 수 있고 이 가격에서는 이만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의 형태 및 특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수요 곡선은 지난주에 그랬던 수요 곡선은 이제 우하향이죠. 요거도 이제 사려는 최대 수량이고요. 요거는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최대 수량인데, 요거는 형태는 우하향 형태고요. 요거는 형태는 우상향 형태죠. 모양은 그렇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제 공급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급법칙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해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량은 줄어들죠. 이 비례 관계죠. 공급법칙은 비례.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요거는 수요 법칙, 우하향이 맞는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줄어들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올라가죠. 요거 이제 반비례가 되는 거죠. 반비례.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우하향 형태라는 게 법칙은 수요 법칙. 요걸 이제 수학적 표현을 하면은 요걸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반비례는 음수죠, 음수. 음수는 마이너스 감소함수고요. 비례는 양수죠. 양수는 요거는 증가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요도는 조금 낮고 이제 난이도는 높은 거예요. 중요도 높은 거는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85쪽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있죠. 자, 이것도 앞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평합을 하는 거예요. 개별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시장에 기업이 두 개밖에 없다고 치고요. 그 두 개 기업의 생산량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 잘라붙이고 요 길이 잘라붙여서 더하는 거죠. 이렇게 요 길이 더하고 이렇게 또 밑에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 잘라붙이고 요 길이 잘라붙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죠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해 보면은 위가 더 넓으니까 점점 이렇게 눕혀져요. 그러니까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얘네들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더 완만해지는 거죠. 수요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이제 공급 법칙 됐고요. 다음에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자, 이거 뭐 앞에 설명드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괄호 1번의 공급량 변화는 뭐예요? 그 재화 가격이죠.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공급 결정 요인 중에서도 첫 번째 줄 끝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공급량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공급 변화 보세요. 공급 변화에서 공급 결정 요인 중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공급 변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급 변화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 좌측으로 이동.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줄죠.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공급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수요자는 가격 상승 예상할 때 수요를 증가시켜요. 근데 공급자는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지금 팔라고 하겠어요? 내놨던 것도 거둬들이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이런 말이 나오죠. 생산면.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수요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중요해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재화 대체재 수요는 줄이면서 내가 살펴보는 대상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이게 대갑이란 말이에요. 대갑이.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대갑이. 근데 생산면에서는 공급이죠, 공급. 공급면에서 대체재 가격은 이거는 내가 살펴보는 대상 공급을 줄여요. 이게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민이 콩을 생산할까 팥을 생산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콩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콩 가격이 올라가면은 팥 공급이 어떻게 된다? 팥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콩 가격이 올라가면 밭에다가 콩을 심는다는 거예요. 팥을 안 심고. 그럼 팥 공급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반이 되는 거죠. 공급이란 말이 나올 때는 생산면에서 나올 때는 대가 반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쓰려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반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뭐를
수요일 때 대가비가 중요하다. 수요일 때 대가비가 중요한데 혹시라도 공급이다 또는 생산이다 이런 게 나오면은 대가반 이렇게 하면 되니까 대가비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가비 대수반 이렇게 대가비 대수반 보가반이죠. 대가비 보가반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비를 위주로 기억한다. 이렇게. 자, 그럼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 곡선 있죠. 자, 부동산 공급 곡선은 그 보통의 공급 곡선과 사실 특별히 차이 날 건 없어요. 차이 날 건 없는데 이제 토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앞에 우리 부증성 했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무슨 성질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토지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수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수량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무슨 성질 때문에? 용도 다양성 때문에. 그러니까 택지 수량이 모자라면 택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택지 수량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택지 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어떤 택지 가격이 있어요. 이게 평당 1,000만 원이에요. 평당 1,000만 원 하는 택지 가격이 1,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럼 1,500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다른 용도의 토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란 시간을 주는 거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하고 시간을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해요? 시간을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양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많은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으로 나타나는데 장기일수록 더 완만하고 단기일수록 더 가파르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그 그래프 중간에 있는 그래프예요. 87쪽의 중간에. 근데 이제 87쪽의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토지의 저량 공급, 토지의 유량 공급 있죠. 자, 저량 공급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저량 공급은. 저량 공급은 수직으로 돼 있죠. 유량 공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량 공급은 우상향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늘 현재 전국에 있는 택지의 수량 해보세요. 이 일정 시점, 오늘 현재 전국에 있는 택지 수량은 고정돼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양 이거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경제적 공급이라 해도요. 경제적 공급이라 해도 시간을 계속 짧게 주는 거죠. 짧게. 1년, 6개월, 5개월, 4개월 짧게 줄수록 아주 단기죠. 아주 단기의 경우에는 그 일정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저량 공급은 단기 분석일 땐 이렇게 단기 분석. 그러니까 단기도 아주 짧은 단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기의 경우에는 수량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유량 공급은 장기 분석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기간을 좀 많이 주는 거죠. 그래도 기간을 아주 짧은 단계는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저량 공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단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그리고 유량 공급에는 장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아무리 경제적 공급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길게 주느냐 짧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제 건물의 공급 곡선을 보시면은 건물의 공급 곡선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건물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건물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나 건물의 공급이나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짧게 줄수록 가파르고 기간을 길게 줄수록 또 완만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량 공급하면 단기 분석할 때는 수직으로 나타나고요. 유량 공급 장기 분석할 때는 우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죠. 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자, 이 균형의 결정과 이동. 자, 요거죠. 이제 우리는 수요도 했고 이제 공급도 했어요. 수요 공급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수요하는 게 더 많은지 공급하는 게 더 많은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격이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 오른쪽에 수요자들이 등장한다 생각하시고요. 제 왼쪽에 공급자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균형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보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는 사려는 양과 팔라는 양이 똑같을 때를 말해요. 그걸 이제 균형 그래요. 균형은 어떤 상태?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를 말해요. 자, 근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지 않으면은 그걸 뭐라고 해요? 불균형이라 그래요. 불균형. 사려는 양과 팔라는 양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균형이 아닌 거죠. 자, 근데 그 불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고요.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초과 공급 그래요. 초과 공급. 공급량이 더 많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자, 제 오른쪽에 수요량은 얼마 없고요. 공급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팔라는 물건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해요. 가격이 내려가요. 물건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균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요량은 증가하면서 공급량은 감소하는 걸 거치는 거죠. 요 가격이 하락하면서. 근데 이제 반대 불균형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이런 불균형은 우리는 초과 수요라 그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는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요? 수요량은 내려가고요.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초과 수요, 이 수요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게 더 많아요. 물건은 얼마 없는데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내려가요. 가격과 수요량과는 반비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량은 증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균형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균형으로 가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 교차점 있죠. 이제 이게 수량이고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에요. 이 교차점보다 위 어떤 상태를 살펴볼까요? 여기서 이쪽 이 길이는 공급량까지 가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공급량이고요. 공급곡선까지 가는 이 길이, 수요곡선까지 가는 요 길이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죠. 요거를 초과 공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상태다 이 뜻이에요. 여기 이제 위 상태죠. 여기.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해요. 수요량은 증가. 근데 공급량은 감소하죠. 공급량은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공급량은 감소하면서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균형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근데 이제 수요량이 더 많을 때는 이 말이에요. 수요량이 더 많을 때는 요때 요 상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수요량이에요. 요 길이는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공급량은 어떻게 해요?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요량은 줄어들면서 공급량은 늘어나서 균형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균형의 결정이에요. 균형의 결정. 균형의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 하지 마시고요. 교차하는 점. 이게 두 개가 선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만나는 것을 교차한다 그래요. 교차. 앞으로 교차하는 점도 배우고 접하는 점도 배울 거예요. 교차하는 점. 이게 균형점이에요. 이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이 상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결정된 겁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건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1월, 2월 달에 제가 이거 숙제 냈어요. 여기서 균형의 이동을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숙제를 했어요. 이번에도 숙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직접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균형의 이동을 이제 하는 건데, 균형의 이동. 균형의 이동은 교차점이 이동하는 걸 말해요. 교차점이 이동하는 거는, 자, 이 교차점이에요. 여기가.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 이걸 이제 P0 할게요. P0. Q0. 이렇게. 자, 여기 앞으로 이제, 양을 Q로 나타내요. quant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 가격은 P로 나타내요. 그래서 최초 가격이 Q0, 저 P0, 최초 균형 거래량이 Q0 있어요. 자, 이 균형의 이동은 모두 일단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와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이때는 수요 증가, 이때는 수요 감소가 되겠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있죠.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만 생각할게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건 생각하지 말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저는 지금 한꺼번에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타내요. 요거 1번이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1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요가 감소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2번이 2번.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게 2번이 되는 2번. 2번. 다음에 3번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 이게 3번이에요. 이렇게. 그럼 자, 이것도 지우고 여러분이 이제 그리실 때는 3번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요 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최초의 값하고 1번하고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고 2번, 3번, 4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번은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는 거. 4번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여기다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1번을 보실 때는 1번 다른
3번, 4번 이 그래프 이동한 거하고 2번 그래프 이동한 거 보지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만 비교하는 거예요. 2번 할 때는 요 점만 비교하는 거고 3번 할 때는 요 점만 비교하고 4번 할 때는 요 점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이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말이에요.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면서 또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균형 거래량은 좌우로 보는 거예요. 좌우로. 양은 좌우로. 가격은 상하로.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증가. 균형량은 증가예요. 근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2번도 보세요. 2번. 이게 좌우로 원래보다 왼쪽으로 갔죠. 그럼 균형량이 수요 감소는 균형량이 줄죠. 그리고 원래보다 아래죠. 그럼 균형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3번을 볼까요? 3번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자, 3번을 공급 증가하면 원래보다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거래량 증가. 원래보다 아래 있죠. 아래 있으면은 균형 가격 하락이에요. 원래보다 내려갔으니까.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원래보다 왼쪽이죠. 왼쪽이니까 요건 공급 감소죠. 그럼 왼쪽이니까 거래량은 줄었어요. 근데 균형 가격은 원래보다 위죠. 위니까 가격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질문을 할 때는 각각을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물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물어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1번, 4번이에요. 1번, 4번. 여기 1번, 4번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왜 상승할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물량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수요가 증가해서 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공급이 감소해서 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둘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하면은 요거 둘 중에 대답해야 된다. 2번, 3번 중에 대답해야 되고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하면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중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쪽으로도 질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범주로 나눌 수 있죠. 1번, 3번이나 2번, 4번도 나눌 수 있죠. 1번, 3번은 다 오른쪽이죠. 다 오른쪽이니까 균형 거래량 증가예요. 근데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증가고 하나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 증가이지만 거래량은 증가죠. 1번, 3번. 자, 1번, 3번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든가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다 증가해요. 근데 2번, 4번은 둘 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게 수요가 감소하든가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줄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숙달이 잘 돼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패턴에 따라서도 알 수 있어요. 수요가 증가할 때는 거래량도 증가하고 다 증가해요. 끝까지 증가, 위로예요. 수요가 감소할 때 다 거래량 줄고 균형 가격 내려가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일치해요. 거래량까지는.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균형량은 여기하고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북적거려지죠. 더 북적거려지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북적거리면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에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팔라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가격이 그렇게 거래 늘어날 때는 가격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1, 2, 3, 4번 요거
이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연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1, 2, 3, 4가 1, 2월 달에 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반복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제 오늘은 5, 6, 7, 8까지 해야 돼요. 5, 6, 7, 8.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5, 6, 7, 8은 뭔가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도 증가할 수가 있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도 증가하면은 요점이 돼요, 요점이. 여기에 5번이 5번. 자, 그러니까 둘 동시에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거죠. 둘 다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이 되는 거고요. 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면은 요점이 되는 거죠, 요점. 요게 6번이 6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여기가 7번이 되죠. 여기가 7번. 7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가 있죠. 여기가 둘 다 왼쪽이에요. 둘 다 왼쪽. 그럼 여기가 8번이 돼요. 8번이. 이렇게. 그래서 5, 6, 7, 8이 돼요. 5, 6, 7, 8. 자, 수요 곡선이 모두 3개가 그려져 있죠. 제일 한가운데 흰 거,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공급 곡선이 3개가 그려져 있죠. 선이 3개, 3개가 이렇게 만나면 총 점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9개가 만들어져죠. 3 곱하기 3. 제일 한가운데 여기 1개, 원래 있던 거고요. 나머지 8개죠. 그 나머지 8개 점들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는 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사각형으로 치자면 이 면에 있는 거죠. 이 면에 1번, 이 면에 2번, 이 선이죠. 이 선에 이렇게 있죠. 1, 2, 3, 4가 꼭지점이 있는 게 사각형의 꼭지점에 5, 6, 7, 8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요. 그 8개가 지금 1, 2, 3, 4, 5, 6, 7, 8. 1, 2, 3, 4는 이미 했고요. 자, 5, 6, 7, 8인데 일단 5번을 그려볼까요? 자, 이제 여기다 그려볼게요. 5번을.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동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일부러 요 높이가 똑같게 그렸어요. 요 높이가 여기가. 자, 근데 공급 곡선을 더 오른쪽으로 그리기도 하고 더 왼쪽으로 그리기도 해볼까요? 이거보다.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해볼게요. 자, 2번을 기준으로 볼게요. 2번. 2번은 원래와 높이가 같아요. 가격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은 오른쪽이니까 거래량이 늘었죠. 근데 1번을 볼까요? 1번은 원래보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3번은 볼까요? 가격이 원래보다 내려갔어요. 자, 1번 공급 증가죠. 2번도 공급 증가고 3번도 공급 증가예요. 그러니까 1번 수요 증가를 해놓고 원래 수요 증가 공급이 증가는 하는데 공급이 조금만 증가하는지 똑같이 증가하는지 많이 증가하는지 여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말을 안 해줘요. 그냥 증가라고만 하고 얘가 조금 증가했는지 많이 증가했는지 말을 안 해주면은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균형 거래량은 모두 다 오른쪽이에요. 균형 거래량은. 자, 보세요.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다 이 말이에요. 왜? 수요자들도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고 공급자들도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북적북적거려지니까. 근데 이쪽이 더 많이 증가하는지 저쪽이 더 많이 증가하는지에 따라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균형 가격이 돼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
균형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요. 알 수 없다. 자, 그런데 알 수 없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쪽이 더 크게 변했는지 적게 변했는지 문제에서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수요가 공급 증가보다. 이 소리 뭐예요? 공급은 조금 증가했다 이 소리예요. 공급은 조금 증가했는데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건 1번을 뜻해요. 공급은 조금 증가했는데 수요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1번을 보라는 얘기 1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죠. 자,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여기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가격이 이게 올라가요. 여기 이제 색깔을 통일시켜서 가격이 올라가요. 이쪽이 더 클 때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때는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은 작은 쪽은 무시하면 돼요. 작은 쪽 무시. 작은 쪽은 지워버리고 큰 쪽만 보는 거예요. 수요 증가만 보는 거예요. 그럼 수요 증가만 보란 얘기는 1번 보란 얘기 1번. 1번은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 이쪽을 지우고 공급 증가만 보는 거예요. 공급 증가 보면은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요 3번이 돼요. 3번. 여기서 모두 다 나타냈을 때. 자,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나타내는 게 이건 그래프가 헷갈려요. 많이 힘들어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1, 2, 3, 4번은 그래프를 그리면 괜찮은데 1, 2, 3, 4번은 5, 6, 7, 8번은 여기에서 패턴에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기에서 이제 연습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자,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죠. 그죠? 자, 이거는 수요 증가는 몇 번이에요? 수요 증가는 1번이에요. 근데 공급 감소는 4번이거든요. 1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1번과 4번이. 그러니까 1번, 4번 동시에 1번은 이렇게 되고 4번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 이게 6번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1번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4번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다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시장에 더 북적거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공급이 감소하는 거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더 들어오고 한쪽은 더 빠져나가는데 자, 이게 거래량이 많아질지 적어질지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여기 이제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이 더 크다는 걸 문제에서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때는 작은 쪽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큰 쪽만 보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4번으로 가는 거죠.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죠. 4번의 거래량이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볼까요? 이제 7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해요. 하나는 감소고 하나는 증가. 이건 뭔 소리예요? 우리는 요거대로 이게 간다 그랬잖아요. 증가, 감소, 증가. 근데 하나는 감소. 요거는 보면은 거래량 감소할 것 같은데 요거는 보면은 거래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다가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2번, 3번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는 줄어들면서 공급이 증가하면 2번, 3번이 동시에 나타나면 여기가 7번이잖아요.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데 이거 알 수 없는 거고요. 자, 이때도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쪽이 더 크다 그러면 작은 쪽 지우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변화가 똑같다면은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만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그때는 지금 요 7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요 7번이. 이건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와서 거래량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다.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가 되는 변화 없다. 8번을 조금 밑에 쓸게요. 8번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죠. 자, 둘 다 감소로 돼 있잖아요.
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요자들도 빠져나가고 공급자들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다 파장 분위기죠. 수요자들도 빠져나가고 공급자들도 빠져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뭐는 알 수 없다. 이쪽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누가 더 많이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를 문제에서 알려주면은 더 큰 쪽 작은 쪽을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 쪽이 더 크다 그러면은 수요 감소 쪽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작은 쪽 지우고 수요 감소만 보면 되고 공급 증가 쪽이 공급 감소 쪽이 더 크다 그러면은 수요 감소를 주고 공급 감소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또 똑같다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다. 만약에 수요 감소,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는 양과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는 양이 똑같으면은 물량이 모자라고 남는 게 없어요. 이러면은 이 가격에 변화가 없어요. 가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를 모두 이제 살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균형의 이동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89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88쪽에서부터 89쪽 그 위에까지 균형의 결정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건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좀 낮고요. 그 밑에 89쪽에 밑에 균형의 이동에서 그 표가 있죠. 맨 밑에 89쪽 밑에 그 표에서 위에서 밑으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1, 2, 3, 4. 그러니까 1번이 수요만 증가하는 거죠. 수요만 증가 위로잖아요. 그럼 균형량 증가 위로, 균형가격 상승 위로. 수요만 감소하면은 균형량 감소, 균형가격 하락 밑으로. 공급만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내려가고, 공급만 감소하면은 균형량은 감소하지만 균형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다 표로 돼 있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90쪽의 밑에 표를 보세요. 거기는 이제 1, 2, 3, 4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판서로 할 때는 5, 6, 7, 8이죠. 그 1, 2, 3, 4가 순서대로 5, 6, 7, 8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지금 91쪽에 하나를 그렸는데 그거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경우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헷갈리니까 우리는 도표에서 파악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볼까요? 90쪽의 기출문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공부할 때 그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럴 때 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대체 효과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다른 재화를 구매하러 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대체 효과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대체 효과.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인데 이제 어려운 표현이죠. 정답 지문은 아니란 얘기예요.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은 일단 세모하고 패스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구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이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이에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하면은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이거는 수요 변화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에요. 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면은 뭐예요? 이게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면 여기 3번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3번. 그러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공급 증가예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이 하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지금
균형 거래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수요 감소밖에 없어요. 수요가 감소해야 이게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건축 원자재 가격하고는 수요 감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 수요와 소요 개념은 서로 다르다. 뭐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딱 한번 언급이 됐던 거고요. 다음에 그 넘어가시면 그 92쪽에 기출 문제가 더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죠. 그럼 이걸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 더 큰지 문제에서 얘기를 안 해줬죠.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하나는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는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요. 근데 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한쪽은 수요자들은 시장으로 들어오고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요.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알 수 없다.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라는 게 5번밖에 없죠. 5번밖에 없어요. 그 그래프를 그렇게 밑에 그려 놓은 게 있는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 폭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변화 크기를 문제에서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안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1, 2, 3, 4, 5, 6, 7, 8번에 대해서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아무튼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 증가 또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이렇게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데려가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모두 다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연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은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